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송일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5월 4일에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한 후보 3분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 순서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순서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각 후보자의 기조 발언과 공통 질문, 1대2 핵심 공약 토론, 그리고 다시 공통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속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 기조 발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한길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의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전폭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이 전북에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의 아픔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들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우선 우리들끼리 하나로 뭉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파 정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달린 친노니 비노, 주류니 비주류라고 쓰인 명찰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힘 하나로 모아서 독하게 혁신해내야 민주당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일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 상처내면 그것이 곧 민주당의 상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서 독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강기정 후보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위기, 북핵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민주당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 후 수렁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할 뿐입니다.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이 여의도 중앙당 중심의 정치에서 생활정치, 현장정치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권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국민들은 싸우지 말고 지역과 민생을 챙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정치 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승자독식의 대통령 중심제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싸움이 유발됩니다. 이런 대통령 중심제를 개헌을 통해서 바꿔내야 하겠습니다. 저 강기정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추진력과 실천력을 갖고 있는 제가 민주당 변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영섭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으로 걱정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또 생활은 얼마나 팍팍하십니까? 이 중요한 때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국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지도부 선출을 놓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 국민의 정당, 시대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몸부림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한반도 긴장 완화, 서민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점을 둘 것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보에 어디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잘하면 지원해 줄 것이고 박근혜 정권이 잘못 가면 엄정하게 견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 도와 관련해서는 이 국민연금공단이 통째로 전주로 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전통 산업 문화산업이 핵심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이 그야말로 이쪽에 황금을 낳는 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3명의 후보자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의 주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유치 방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민주통합당의 전북 지역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에서 전북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군요. 만약 당대표가 되신다면 기금운용본부 전북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유치에 실패할 경우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기정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기간 내내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길거리에 걸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기금본부를 전북에 유치하겠다. 또 박근혜 후보는 더 말할 것 없이 후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지켜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진영 복지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후퇴하는 듯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께서 건의서를 작성하고 또 6인 협의체, 여야 협의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전북도의회 의장단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민주당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연금기금본부가 전북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주공토공이 진주로 갈 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국민연금이 통째로 특히 기금본부가 이곳 전북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약속입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호남의 홀대 정책 홀대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 정책을 엄히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잘 이행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영석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참 신뢰하고 믿기 어려운 정권입니다. 실은 혁신도시 추진은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 할 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토지공사가 전주 혁신도시로 내려오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LH공사로 통합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숫자가 부족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LH공사를 진주로 가면서 그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일 때 약속했던 사항이고 또 김무성 총괄 선대 본부장도 수차례 내려와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진영 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정책위 의장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이번에 깨뜨리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전주로 와야 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전주로 오더라도 기금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을 짓더라도 반드시 전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한길 후보 차례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에서
LH공사가 경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을 때 이 전북 도민들께서 느끼셨을 그 분노와 이 상실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LH공사 경남 이전을 막아내지 못한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화가 나 계실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영본부가 반드시 전북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제1야당의 강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전주 지역의 우리 현역 의원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분들과 함께 당의 힘을 모두 모아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본부 반드시 전북에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 분명하게 이곳에 와서 공약했던 것, 이것을 진영복지부 장관이 뒤엎는 발언으로 전북 도민들을 우롱한 것 같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민주당에게 맡겨주십시오.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주관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끼리의 핵심 공약 토론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면 다른 후보가 순서대로 반론을 제기하고 다시 재반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고요. 두 차례의 반론과 재반론 각각 1분씩 드립니다. 그래서 각 후보당 5분 30초의 시간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핵심 공약 토론 첫 번째 순서로 이용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대선 평가 보고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가 대선에서 졌을까? 저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수권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께 안정감과 신뢰감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까? 물가는 오르지 않을까? 세금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드리지 못했던 데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당 대표가 되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정책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해서 국민들의 5대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보육 불안, 안보 불안, 노후 불안, 이런 5대 불안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정책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런 정책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으면 또 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권만 장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주통합당도 예비 장관을 임명해서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항에 대해서 혹은 개혁 혹은 중도 논쟁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정책 제시가 우리 당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뿌리 깊게 버려온 중도냐 개혁이냐 하는, 진보냐 중도냐 하는 이런 논쟁이 사그러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의 목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 우리 당이 하나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그 아픔을 껴안는 정당으로서의 우리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기정 후보 재발론 듣겠습니다. 네, 저도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민주당이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당은 그 정신과 혼이 있는데 그 정신이 진보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 보수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당헌 당규 정강 정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현행 보편적 복지 조항을 삭제한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또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의 원칙을 삭제하는
이런 식의 우리의 강령을 훼손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민주당이 집중하는 문제하고 별개로 소중한 문제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다. 그래서 현행 진행되고 있는 당규를 개정할 정강정책을 강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진행에 대해서는 막아줘야 되겠다. 당 대표로 나온 우리들이 막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 명의 후보자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전북도민들은 민주당에 거의 몰표에 가까운 지지표를 주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 결과로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좌절감도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민주통합당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전북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는가? 이게 공통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순서대로 먼저 김한길 후보 차례입니다. 우선 안철수 교수가 신당을 만들 경우에 지지율이 우리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온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해야 되겠는데요. 그 수치는요, 우리 민주당이 정말 많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이 가상의 상황을 놓고 여론조사한 결과 놓고 너무나 거기에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변하면 그런 수치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전북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전북이 호남의 일부로서의 전북으로 이 얘기되는 것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제 전북이 전북으로서 당당하게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북의 친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전주의 혁신도시, 새만금 도시의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 또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까지를 포함한 이 전북의 이전,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전북의 기업들도 많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전북 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내는데 민주당이 기여한다면 그것이 전북에서 가장 좋은 보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후보 차례입니다. 네, 전북 주민 86%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못나고 준비가 부족해서 이번 대선에 졌습니다. 매우 송구스러운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민주당 5년 뒤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5년 뒤에도 또 그렇게 힘없이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못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준비를 해서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전북의 인재를 발굴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조기 발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희망을 주는, 국민께 희망을 주고 전북 도민들께 희망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조기에 전북의 인재를 포함해서 전국적 대선 후보를 조기 원탁회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이 분권형 민주당으로 구조를 완전히 전환해서 생활 정치를 하는 민주당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 정치를 하는 생활정치센터, 즉 지구당이 일상적으로 전북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고민하고 국민들과 도민들과 토론하는 그런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 우리 민주당의 일입니다. 네, 다음은 이영섭 후보 차례입니다. 전라북도는 제 처가라서 더할 나위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호남인들이 논밭 팔고 목숨 바쳐서 애처롭게 키워온 60년 전통의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남인들은 참으로 소외되고 고통만 받았습니다. 우리 호남인들을 보면, 특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보면 참으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 지지한다고 인사면에서 등용해 주지 않지요. 그리고 좋은 정책 예산 내려보내 주지 않지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라도 애지중지하고 좀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내려와서 호남은 전라북도는 민주당의 어머니다,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살만하면 호남당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호남인들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고 이번에도 그렇게 높은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하고 호남인들의 아픔을 치유해드리고 또 호남인들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뜻을 중앙정치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통째로 옮기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습니다. 네, 토론장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주관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토론이 어느덧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기례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마다 각각 8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8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상대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상호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단 합리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한 후보에게만 집중되지 않게 좀 조심해 주시고요. 또 효과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 질문 역시 가급적 짧게 해서 상대 후보의 충분한 답변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로 강기정 후보신데요. 어느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까? 김한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을 보면서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자주 바뀐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잦은 전당대회로 지도부도 자주 바뀌고 강령도 자주 바뀌고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5월 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또 강령과 정책을 개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하는 안을 보면 보편적 복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 노동의 진보적 가치를 바꾸거나 삭제하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령,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강령은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우리 강령으로 채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삭제 이유가 대선 평가 보고서에 보니까 당이 진보로 기울어서 중도를 흡수하지 못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번 비대위에서 이 개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충분한 논의 없이 바꾸게 되면 국민들의 불신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싶고요. 저는 이걸 진보 개혁 노선의 후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길 후보께서는 이 좌우 논쟁, 이념 논쟁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보편적 복지를 삭제하거나 노동의 아주 중요한 가치인 어떤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또 최저임금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 강령에서 빠지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좌우 이념 논쟁으로 보시는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아주 원칙적으로요. 지금의 이 과도기적 지도부가 너무 많은 것을 손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저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혹은 또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 문제 저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금 바뀌는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고요. 어쨌든 우리 당의 강령이나 당혼을 바꾸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고 뜨거운 토론 거친 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 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권 연대 과정에서 한미 FTA 부분이나 제주 해군 기지처럼 우리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과 달리 매우 인위적으로 왜곡되거나 국민들께 혼란스럽게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를
잘못된 부분을 재협상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인데, 진보당과 노동당과 이 야권 연대를 하면서 폐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나, 또 제주 해군기지 문제 역시 저희들은 민군 복합항으로 만들자, 이런 것이 우리 민주당의 기본 입장인데,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건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의 오래된 가치, 특히 진보적 가치까지 손을 대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 비대위가 욕심이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 평가 보고서에도 우리 민주당이 너무 좌쪽으로, 진보 쪽으로 갔다, 이런 이제 평가가 들어있고요.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도 작년 총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이 좀 더 왼쪽으로 옮아갔다, 이런 평가를 하셨고, 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민주당이 중도로 옮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자꾸 중도로 가야 된다, 너무 우리 당이 좌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당의 진보적 가치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중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제 말씀은요, 선거 전략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 전략에서 소위 토니 블레어를 만들어낸 이 당대의 전략가인 필립 굴드의 말을 인용해서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전국 선거에서는 좌쪽에 닷을 내리고, 그러나 중원을 점령해야 한다. 그래야 전국 선거를 이길 수 있다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선거 전략의 기본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다, 중원을 놓쳤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올해 대선 끝나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노선이 진보 개혁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서 중간층, 중도층, 중원을 우리들이 잡아야 된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총선이 끝나고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는 당의 중심이 좀 더 왼쪽으로 옮겨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돼 있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단일화하시면 제가 좀 더 힘들어질까 봐 걱정되는 건 조금 걱정되는 거고요. 진짜 큰 걱정은 뭐냐?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50년 만에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DJP 연합했지요. 지난번에 이회창 대통령 막기 위해서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이 단일화했지요.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당내 선거에서 김한길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두 분이 단일화하겠다. 이거 꼭 그러셔야 되는 것인가? 여기 출마하실 때는 다 내가 당대표가 돼서 제대로 당을 한번 이끌겠다 하고 비싼 등록금 내고 나오셨을 텐데, 갑자기 중간에서 빠지는 분은 도대체 왜 빠지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뭐. 단일화도 단일화 나름이죠. 우선 우리 강기정 후보와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주에 동일한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분들의 소망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호남인들의 이 아픔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그리고 호남인들의 이 뜻을 누가 중앙정치에서 좀 대변해서 얘기해 줄 것인가? 그리고 호남의 정치력이 좀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그냥 한 사람이 나가서 우리 김한길 후보님 그분 엄청 세다는데 같이 한번 선의의 경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힘이 약한데 두 사람이 분산돼서 나가는 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은 단일화 하라고 그래요. 이 단일화가 무슨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혁신을 강조하는 가치가 알겠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는 여쭙게요. 것이죠. 그러면 누구로 단일화될지 그건 전혀 잘 모르죠. 모르지만 누구로 한 분으로 이제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로 빠지는 분은 도대체 정치적으로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우리 강기정 후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이 살 길은 혁신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류다 비주류다 뭐 친노다 비노다 이런 분열주의 이제 없애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3세대 분권 정당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혁신 이 두 사람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누가 실현해 줄 것인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김한길 후보님이 되시는 것보다는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실현해 주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꼭 막 이기기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용섭 후보님 말씀대로 이용섭 후보님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다 그렇게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하신다면서요. 예.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으로 그러실 겁니다. 남겨두십시다. 예. 제가 또 강기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용섭 후보님 답변 다 들으셨을 텐데요. 네. 또 이용섭 후보님은 단일화 할 뿐만 아니라 또 빨리 해야지 늦게 하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강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많은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뭘 우려를 한다고 보냐면요. 우리 당이 통합으로 가지 못하고 재탄생, 새로운 변화로 가지 못하고 분열로 가면 어떨까 이 고민을 제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한길 후보께서 비주류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측에서 비주류 측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범주류, 친노가 분명히 상대가 있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대표로 되시면 후보가 대표로 되시면 이 당이 분열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열과 아픔의 과정은 지난 2007년에도 8년에도 반복되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오늘 이 프로그램 이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친노니 비노니 주류니 비주류니 이렇게 우리를 편가르기 하는 것 이거 이제 좀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번 텔레비전 토론할 때마다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기정 후보님 말씀은 김한길이는 비주류 쪽의 사람이니까 김한길이가 되면 뭔가 또 편가르기가 되고 통합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단일화되면 그런 염려가 없고 김한길이가 되면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나 이용섭 후보는 주류다 비주류다 친노다 비노다 그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아닙니다. 물론 비주류 쪽에서 강기정 후보가 범주류다 이렇게 해서 있지도 않는 범주류라는 이렇게 그 가공에 이 딱지를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마저 대답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을 가장 뜨겁게